오늘은 가족이 주는 상처를 참으며 살면 생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하거나 잘 나가는 친척이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은 왼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형제인데 큰아들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작은 아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시골에 사는 첫째 며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상처가 깊어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 마음도 안 좋아 지난번 추석 때 서울 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큰형이 대학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어 동생 학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동생이 잘 된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되겠느냐고 심하게 야단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없다고 하면서 자식 새끼 키워서 시켜봤자 소용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작은 며느리는 그런 사정을 잘 모를 것이고 자기 신랑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하였을 뿐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무시하려는 의도로 그랬는지 큰 며느리가 자격지심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족 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가장 가까움으로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줘야 할 대상임에도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겠지요. 가족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는 언행,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떠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네가 알긴 뭐하러, 가만히 있어 등등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씻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사는 형제는 이웃 사촌보다 못하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는 한 이불 속에서 지내던 형제들도 서로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면 남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6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잘 모시고 부의금 가지고 서로 말다툼한 이후 형제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부의금이 60% 이상이 둘째 아들 지인이 한 것인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들어온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욕심을 부려서 형제들끼리 상처를 받고 아직도 이야기도 않고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되는데, 심리학 교수 에이미 모린이 쓴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어떤 위기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말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친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외동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서 교수를 만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뜨문뜨문 내려온다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젊은 때보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 근육도 약해지지만 마음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마음 근육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옛말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기대라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자식도 저마다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 어떨까요? 잠깐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벨벨 바르데츠키가 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책을 보면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친구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망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내 인생을 그런 생각으로 허무하게 보내기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쓸데없는 생각에서 멀어졌지요.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서 저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내 맘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가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기 쉬우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으로 가족 간이나 친한 관계 중에 서로 상처 줄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깨달음 황선만. 나는 요즘 깨닫고 있다. 그토록 잦은 비바람을 견뎌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나무가 될 수 있음을, 저토록 많은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썩어야 탐스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토록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긴 겨울밤을 버텨내야 파란 새싹이 뾰족뾰족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무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더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받아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